이차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차함수 참고로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에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고요. 숙제는 오늘 다 해오시고요. 숙제는 오늘 다? 숙제는 다? 몰라, 그건 좀 이따 생각해봅시다. 숙제를 어디까지 내줄지는. 자, 이차함수. 참고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정말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엄청 정교하게 그리자라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성질들을 하나하나 좀 잘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얘기부터 좀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x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a는 이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을 보통 y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y는 하고도 쓰니까. 이 녀석의 성질들 먼저 보시면 그 a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봅시다. a는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녀석이죠, 그렇죠? a의 값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녀석. 이런 거 정도는 다 알 거야. a가 양수인 녀석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a가 음수인 녀석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뭐 이런 건 좁아짐. 이런 건 중학교 때 가서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a의 값에 따른 폭을 저는 그 숫자들의 크기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양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음수일 때도 똑같거든요. 이 이차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a인 어떤 이차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이 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항상 꼭지점이 기준이야. 꼭지점에서 얼만큼 떨어졌냐가 기준이거든요. 꼭지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어차피 이차함수는 이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꼭지점에서부터, 즉 떨어진 이 x의 값이 k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k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y좌표가 요 길이를 k라고 하면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요 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이 k제곱 곱하기 a의 절대값만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요만큼 언제나 떨어져 있습니다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냥 편하게 y는 x제곱이란 걸 보면 꼭지점이 여기 0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0이잖아요, 그렇죠? 1을 집어넣으면 1에 와 있고, 그래서 요 간격이 1이죠. 이 간격이 1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간격이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간격이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4니까, 그렇지? 이 정도의 얘기만. 다만 여기가 y는 2x제곱이면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여기가 1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가 2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2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가 요 값이 8이 되니까 이게 8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 규칙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놔도 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6칸이네. 그러면 4칸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x좌표는 꼭지점에서 최고점에서 1이니까 딱 오른쪽으로 4칸, 왼쪽도 이 지점이 여기도 4칸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야. 위로 볼록일 때는
위로블록까지 이거를 감안하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위로블록일 때도 어쨌든 그 변하는 값을 얘기할 거니까 저 값이 양수인 녀석을 적용시키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다음은 뭐 B에 대한 정보인데 그 이차함수는 모든 이차함수는 좌우 대칭이죠. 어떤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렇죠? 즉, 요 녀석이 대칭 축이 있고 요 대칭 축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칭 축. 그 축의 방정식은 언제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이건 좀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즉 축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요 숫자가 꼭지점에 x 좌표하고 똑같은 거죠. 쭉 우리가 저 이차함수를 보시면 꼭지점의 x 좌표 정도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꼭지점의 x 좌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 그 축의 방정식과 관련해서, 즉 꼭지점의 x 좌표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에서 이런 정보가 주죠. 어떤 fx가 얘랑 얘를 0처럼 보여요. 별표. 얘를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표현들. 네모랑 별표는 어떤 숫자인지 막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쪽은 플러스 x고 한쪽은 별표 x입니다. 별표 빼기 x입니다. 마이너스 x. 이런 정보를 보시면 축이 x는 2분의 네모 더하기 별표 대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점수 fx는 2분의 네모 더하기 별표만큼을 대칭으로 씁니다. 즉 이차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축의 방정식, 즉 대칭 축이 2분의 별표 더하기 x라는 거예요. 즉 fx는 f4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네모랑 세모가 빵하고 4라는 얘기야 지금. 하나는 빵, 하나는 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빵하고 4의 평균인 x는 이 기준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f 3 더하기 x, f 마이너스 1 빼기 x 이렇게 써 있어도 얘랑 얘 평균 x는 1 기준 대칭입니다. 이렇게 항상 얘네들의 한쪽이 플러스 x, 한쪽이 마이너스 x일 때 이제 앞에 있는 개수들의 평균 더해서 2로 나눈 값. 언제나 모든 이차함수는 저런 대칭축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을 보시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고 멀고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B는 그냥 이 정도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C는 너무나도 다 잘 알죠. Y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Y 절편의 정의는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Y절편 찾을 때 X에다 0 넣죠. X에다 0 넣는다는 게 X축 위에 점이 X가 빵이니까요. 그럼 X절편은 이 자리에 뭐라고 써있을지 보이죠?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을 X가 빵일 때 Y값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찾을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X절편은 Y가 빵일 때 X값이죠. 그렇죠?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프 X절편은 Y가 빵일 때 X값이에요. X절편은 Y가 빵일 때 X값이야. 즉,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 얘를 풀면 이게 나온다는 거네.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x절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지? 저 2차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값이 이 다음에 x절편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x절편, x축 수직선이죠. 그렇죠? 수직선 위에 점이니까 당연히 실근만 되죠. 그렇죠?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 곧 그 2차 함수의 x절편과 똑같습니다. 그럼 실근의 개수는 x절편의 개수가 되겠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x절편의 개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이 녀석이 x절편이 몇 개가 생길지를 결정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녀석의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는 건 x절편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모르겠고 x절편이 두 개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주는 거예요. 판별식이 나오겠다. x절편이 하나 있구나. 즉 x축에 접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x축하고 안 만나구나. 정도까지만. 즉 판별식은 까먹으면 안 돼요. 판별식은 x절편의 개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얘들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의 아래로 볼록이려면,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항상. 판별식은 언제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딴 논리는 없는 거야, 알았지? 실제로 진짜 많은 애들이 그래. 근데 얘 판별식 뭐예요? 내가 판별식 뭐니? 0보다 커요. 왜? x축 위에 있으니까요. 이런 데들 진짜 생각보다 x절편 판별식은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x절편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 x절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라는 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x절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떤 것도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저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좌표가 p, q인 거고요.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는 겁니다. 그냥 꼭지점 x좌표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냥 그 축의 방정식 숫자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 자, 그래서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먼저 좀 할 건데, 자, 요런 걸 종종 물어볼 거야. 그래프 2차 함수 관련해서 그래프에 미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물어볼 거야. 즉, 뭐 말이냐면 이런 것들. 어떤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써져 있으면 얘 기준 대칭입니다라는 걸, 그치?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얘를 만족한다. 지금 이 표현과 이게 똑같은 표현이거든. 똑같은 표현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네 아래로 볼록입니다를 나타내는 관계도 있어요. 자, 일단 뭐 이런 겁니다. 함수 fx 임의의 두 임의의 x1과 x2에 대하여 둘이 다른 숫자예요. 대하여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란 뜻이. 이거는 니들이 손으로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아마 문제 보기에 제가 써져 있을 다음 거는 뭐하니? 하고 디귿번 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창이 하면 위로 볼록이면 아래로 이런 것도 아래로 볼록이고 올라가면서 이런 것도 아래로 볼록입니다. 뭐 왜요?
참고로 일단 이것부터 다 써주시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위로 볼록이. 그리고 두 녀석이 같을 때는 그래프가 직선입니다. 위로 볼록도 아니고 아래로 볼록도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임의의야. 임의의. 임의의. 모든 어떻게 부담을 잡아도 항상 저렇게 성립할 때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면 저 식이 도대체 뭔데요? 자, 아래로 볼록인 그림을 그냥 얘가 아래로 볼록이죠 지금.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죠? 자, 요점 여기 x좌표를 x1, x좌표 x2, fx 그래프. 요점의 y좌표가 fx2, 요점의 y좌표가 fx1. 오케이? 아씨. 연결. 선분으로 연결한 겁니다. 두 점을. 그럼 우리가 사실 이 선분이 있으면 선분의 중점을 무조건 이고. 그래서 저 뒤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 중점의 x좌표는 당연히 얘네 둘의 중점이겠죠. 이렇게 그치. 당연히 이 점의 y좌표 역시 얘네 둘의 y중점일 겁니다. 근데 요점 봐봐요. 요점 여기 이 함수 위에 x좌표가 1대 1대의 함수값입니다. 이 점의 y좌표가. 그래서 f 저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값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면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로 볼록이면 바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 위로 볼록인?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면 얘는 변동이 없는데 이 점이 여기로 바뀌죠. 그렇죠? 얘가 이 점의 y좌표로 바뀌어요. 위로 볼록이 되면. 위로 볼록일 땐 얘가 큽니다. 이렇게 써져요. 그래프가 직선일 땐 당연히 여기가 함수 위의 점이자 여기가 y좌표의 중점이랑 똑같은 거죠. 즉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저 식을 가지고 저 식을 막 정리하고 뭐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니네가. 저 식은 보면 그냥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판단하는 정도의 식입니다.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다음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뿜뿜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역시 너희가 이미 다 아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이차함수를 처음 배우는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 배우는 애들 진짜 이거를 이런 이차함수가 하나 있고 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것 좀 찾아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니네가 이런 식을 세우더라.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나는 뭘 찾으라고 했길래 니들한테 내가 뭘 찾으라고 했길래 니들은 이런 식을 세우고 내가 봤을 때 니들은 이런 식을 그치? 그래. 교점에 x좌표 좀 찾아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중학생도 이거 모델을 풀 거라고. 중학생. 교점에 x좌표 찾아볼래? 하면 둘을 갖다 두고 그래서 x가 이렇게 뚱 하고 찾을 거야. 그치? 즉, 얘네 둘의 교점 x좌표는 이 녀석은 똑같아. 뭐랑
방정식의 교점 x좌표를 찾으라고 교점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 또 실근을 찾으면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보시면 이런 x좌표가 떠오르셔야 돼요. 즉 이게 되게 유연한 사고들이 되게 필요해. 어떻게 문제에서 x제곱 빼기 뭐 2kx 플러스 k 플러스 1은 빵. 뭐 이 방정식에 뭐 실근 말고 실근이 둘 다 뭐 1보다 커야 되는데 뭐 실근이 뭐 하나 2고 하나 3보다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보고 아주 여러 개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함수 연결을 그냥 방법도 존재는 하는데 언제나 방법을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걸 보고 이 녀석의 x절편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식을 보고 두 번째 얘를 좀 적당히 이항을 해서 적당히 이렇게 이항을 해놓고 민지야 집중해라 x제곱 플러스 1과 요 교점에 얘들을 교점에 x좌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릴 정답은 없어. 모든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모두 다 있어. 다만 효율의 차이들이 생길 거라는 거야. 효율의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는 또는 되게 비슷한 문제를 푸는데도 비슷해요.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그냥 이 차이가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방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너희의 색지가 넓어지는 거고 그만큼 효율이 빨라지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 정도야. 그냥 이 정도 이걸 까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개념수에 써져 있을 때 맞아 이러겠지. 근데 그 문제가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그다음에 x좌표 방정식이 실이니까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해보면 ax 플러스 그럼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는 빵인데 그럼 이렇게 한별씩 b 마이너스 n 제곱 빼기 4ac 이거는 아니고 눈으로 주세요. 이 녀석을 눈에 쪽으로 갑니다. 눈에 눈이 가려요. 왜냐면 그냥 갑자기 대뜸 그 기니디 선택형 문제에서 다음 얘보다 클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이 판식 0보다 클 때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 그림 이 식을 좀 눈에만 좀 익혀두세요. 외우시려고 뭐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즉 누군가의 판별식을 쓰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누군가는 거꾸로 잘 생각하고 그럼 요 녀석 얘들이 교점 x좌표 그럼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 말은 이 이차수랑 직선이 두 번 만난다는 거죠. 그 직선이 그 양수인지 아무것도 몰라. 얘가 아래로 모르고 위로 몰라. 그냥 두 번 만나요. 이것만 아는 거야. 판별식은 오로지 두 번 만납니다. 판별식이 0이네. 그러면 접한다. 역시 어떻게? 혹시 접한다의 정의가 뭔다? 접해 있다의 정의. 거리 뭐가 있다? 제일 짧은 거리가 뭔 말이지? 얘랑 거리 0인데 접한다의 정의가 뭘까? 이 참수에서는 있잖아. 수학적인 정의는 그 점에서 이 접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용어인데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걸 기울기로 반응하는 걸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화에서는 있잖아. 대신 우화에서는 접선을 그냥 원과 풍도에서 만나는 직선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이참수는 이참수와 한점하는 직선, 이런 건 언제나 접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직선은 상관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건 물론 한점에서 이런 건 접한다고 할게요. 오케이. 이참수에서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참수가 그 이참수 그래프가 직선으로 갈라지는 두 영역 중 한 영역에만 있는 상태. 기준으로 이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만 그려져 있거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접하고 표현을 해. 그냥 무턱대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안 돼. 다만 참고로 이 직선 기울기 얼마인지 알아? Y축이랑 평행한 직선 기울기 얼마야? 얼마의 평면인지야? 기울기. 괜찮아, 틀려도 안 돼. 이건 참고로 기가 없어요. 0인데가 아니야. 이게 기울기가 0이야.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런 식 중 요렇게 생겨나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오케이? 요렇게 생기는 것 중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런 거는 x는 이렇게 x는 3세 이렇게 생긴 꼴이 어떻게 x에서 y가 못 없어지는데 이렇게 생긴 이 형태적은 절대 직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에서는 이런 그림은 이런 직선을 배제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직선이 아닐 땐 그냥 해봐서 말하면 접하면 돼.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이참수랑 그냥 안 만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선이 이참수랑 안 만나요. 이렇게. 역시나 판별식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따로 직선이 만나면 몇 개니? 물론 판별식 사이에 써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함수랑 이참수 사이에서도 쓸 수 있죠. 왜?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5 쟤네들 교점 x를 찾아보세요. 누구나 이렇게 씹으세요. 쟤네들 교점 x를 좀 찾아볼래요? 누구나 씹으세요. 말이지. 얘도 결국 2차 방정식이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이 얘네들이 만나는 식을 결정을 해줘. 당연히 그치. 2차 정리해서 2차식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판별식 가지고 만나는 점 몇 개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사실까지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한다라는 표현은 그 판별식은 이참수 그래프와 x축 또는 이참수 그래프와 직선 또는 이참수와 이참수 사이가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좀 특수한 녀석, 이 녀석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볼 건데요. 제목은 2차 함수의 접선이라는 녀석입니다. 2차 함수의 접선. 슉슉슉. 슉슉슉. 기본적으로는 그냥 판별식으로 하는 게 맞아. 판별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쓰기가 되게 귀찮단 말이야. 봐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 y는 뭐 예를 들어 되게 기본이에요. x제곱 플러스 x 접하고 뭐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가장 베이직하게 푸는 방법이 아니 mxn 플러스 이렇게 놓고 얘를 찾는다고 쳐. mn 찾는다고 쳐. 그럼 첫 번째 얘가 이 직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놓고 이제 판별식 0입니다를 써가지고 얘네들이 연립해가지고 이렇게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중학생도 하는 거야. 지금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겠다가 아니라 좀 뭔가 공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공식들이 있으니까 없으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가 1번 이렇게 써요. 즉 접점이라는 거 우리 이 맞닿아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접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제일 기본형 x제곱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을 때는 되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이따 알려줄게. 자,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y 더하기 베타에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잖아.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식 통째로 외울 필요 없어. 두 번째,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생겨서 어때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생겼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그때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사실 어떻게 되죠? 잘 봐. y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y 마찬가지로 무슨 y 빼기 q 이 녀석은 베타 빼기 q y 빼기 q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 아니라 제곱 내가 제곱이 남았거든. 제곱인 녀석은 규칙이 다 똑같아. 봐봐. x 제곱인 녀석은 x 곱하기 x로 바꾼 다음에 앞에 것만 접표 알파 x로 봐봐. x 제곱 보여? x 제곱을 xx로 썼다는 거야. 둘 중에 한 번에 나타나는 거야. 앞에 것 이렇게 알파로 바꾼 거야. 여기 x 제곱이니까 x 빼기 b 써놓고 이러면 그냥 식이 나와 있는 거죠. 1차는요, 이런 x 일어나면요, 1차는 다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x, 혹시나 합점의 x 표는 2분의 y좌표 나오고 y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1차는 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상수항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고요, 상수항은. 이게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오버 정식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 차식을 원의 방정식 때문에 보였어. 원의 방정식이 이 공식이 연습 숫자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 나는 x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위의 1, 접선을 제가 y자리에는 베타 더하기 y y 더하기 베타 더하기 y 니네 편한 대로 더하기면 돼. 그 다음 x제곱자리는 알파 x로 바뀌어야 되니까 알파 x 여기까지 오케이? 마이너스 2배 x 또 1차 자리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x 2분의 알파 더하기 x 상수 그대로 이거 y는 접선 한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선생님 저 이렇게 풀기 싫은데요. 그럼 이렇게 놓고 푸세요. 이렇게 놓고 얘 대입한 거씩 하나, 판별식 하나 이렇게 푸세요. 알았죠?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알았지? 몇 번 하다 보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이게 되게 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이거 외워놓으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진짜 정말 많이 써요. 증명은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요 녀석의 증명 과정은 미분이 들어가거든. 미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은 딱히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서술형은 판별식으로 풀어야죠. 서술형. 그냥 판별 풀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서술형이 이거 쓰면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텐데 기울기 y는 a x제곱 4a분의 4 p 오케이. 여기 이거 뜻은 안 되죠. 기울기가 주어 접선 사실 판별식을 막 이용을 하는 편이야. 판별식 되게 편해. 판별식이 되게 편하고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게 y는 3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얘만 찾으면 되거든. 상수함 애초에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상수함만 찾으면 되고 갖다 정해서 판별식 쓰기가 돼. 우리 또 판별식까지 실제로 안 써봐도 얘랑 접한대. 그럼 둘이 갖다 놓고 정리했더니 판별식이 된다라는 거는 이 매듭 싶다는 얘기. 그럼 사상이 애들 오이 되게 편하게 떨어져. 얘만 모르니까 이 미지수가 무조건 상상에 있을 거면 판별식이 짱이야. 판별식이야. 나는 이 정도 기억하고 있거든. 어느 정도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참수 있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참수. 최고차의 왜냐면 또 계산 이마저도 계산을 좀 뚜리기 위해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이렇게. 여기 꼭지점이 있고요. 기울기가 있잖아. 1짜리. 접사.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기서까지 2분의 1만큼 떨어져야 돼. 기울기가 1이 되려면 2분의 1만큼 떨어져.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2있잖아. 그럼 참고로 그림이 되게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데 요점 y좌표 역시 꼭지점의 y좌표와 요점의 y좌표는 바로 k제곱만큼 떨어져야 되겠지. 최고차에서 1이니까 요 간격 그럼 4분의 1만큼 떨어져야 되겠지. 기울기가 1. 기울기가 2짜리는 다른 색으로 요 간격이 1만큼 떨어져야 돼. 즉, 그 중에 기울기에 딱 반절만큼 떨어져 x좌표. y좌표 1 떨어졌겠지. 1만큼. 그러니까 저기 꼭지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기울기의 반절만큼 떨어져야 돼. x좌표. 기울기가 2일 땐 떨어진 거리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꼭지점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잘못 썼어? 왜? 뭐 이상해? 안 이상하죠? 그럼 기울기가 4짜리를 찾으려면 꼭지점부터 2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꼭지점에서 절대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기울기가 8이라면 꼭지점에서 4칸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16칸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이게 기울기 1짜리 직선들은 기울기가 이차함수 최고차에서 1인 이차함수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기울기 이제 점점 이렇게 돼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쪽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져야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쪽으로 이만큼 떨어져요. 이쪽으로 1만큼 떨어져야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쪽으로 2만 떨어져야 되고 이런 거. 좌우 대칭 성질을 좀 잘 이용을 하자는 거지. 좌우 대칭 성질. 수업이 많이 나오고요. 너희가 앞으로 풀게 될 이참수 중에 80%의 최고창이 이야. 왜냐면 내가 살면서 봐온 이참수들이 맨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판별식 안 써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말단 말이야. 외우기가 어렵잖아. 정 그러면 이거 하나 외워. 2분의 1, 4분의 1만 외워. 기울기 1짜리만. 정 그렇게 하면 정 아이씨 좋게 외우자 하면 이 정도. 왜냐면 뭐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나오고 이참수 최고차항에서 1짜리 나오면 판별식을 안 쓸 거야. 알았지? 2분의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어요. 외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세 번째는 저런 녀석이죠. 곡선밖에, 즉 이참수 접점이 아닌 접점이 아닌 한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x제곱이 있고요. 이런 접선 구하래. 요 점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이차함수의 그 접선 구하래. 뭐 이런 문제들. 판별식이 짱이에요. 판별식이 짱입니다. 판별식이 짱입니다. 대신 판별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 수학 저 뒤에 직선 방정식 내용을 좀 갖다 빌렸으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판별식이 빵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해요. 바람직합니다. 뭐 이것보다 얘는 막 딱히 쉬운 방법이 더 있기는 하거든. 이 공식 쓰면 안 돼. 공식은 접점일 때만 써야 되는 거 알았지? 접점이 아닌 건 이거는 그냥 판별식이 다른 방법도 물론 있지만 판별식이 0입니다. 이걸 쓰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참고로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접선 문제가 접선이 여기 이차함수에서도 접하는 직선이 나올 수 있고요. 접선이 어디 나오냐?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기말고사죠. 그렇죠? 또 어디 나오냐면 수학하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나오고요. 그 수학하죠. 그 다음 어디 나오냐면 수학 우원, 지수함수, 로그함수랑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긴 나오고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수투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수투에서 되게 3차 함수, 4차 함수 할 때 엄청 많이 나오고요. 또 어디서 나오냐면 기하 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미적분 단원에서 나와요. 즉 접선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접선 사실 이 접선이 어떤 생활 속에 어떤 아이디어에 유용하냐면 그 정해진 직선까지의 최대거리 또는 최단거리 아이디어를 전부 다 접선에서 가져온단 말이지. 여기 있는 어디 있는 점이 여기까지 제일 가깝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여기가 섬이고요. 여기가 그 육지입니다. 해안가가 이렇게 빤듯이 있다고 해봐요. 다리를 놓을 거예요. 어디다 놓을 거예요? 너야 제일 다리를 조금 짧게 놓을 수 있겠니? 뭐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의 접선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랑 평행한 선이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지점. 여기가 제일 가깝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리를 넣어야 다리의 건설 비중을 최소 줄일 수 있겠네.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접선의 성질들이 좀 있거든요. 좀 지워볼게요, 여기만. 여러 가지 접선의 성질 중에
첫 번째 성질은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아무데나 두 점을 잡습니다. 아무데도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고요. 그림 되게 못 그린 것 같은데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점에 x좌표가 이렇게 알파 이렇게 있을 거잖아. 요 점에 x좌표 베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여기 만나는 점 x좌표는 언제나 제 둘의 평균입니다. 이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은 언제나 왜? 이제 한번 볼게요. 왜? 되게 간단하거든요. 혹시 우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fx가 있고 gx가 있으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2차 함수, 1차 함수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gx 얘 두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쪽은 있잖아, 그렇지? 교점 x좌표니까 교점 x좌표가 두 근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이항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최고차항에서 모른다고 하죠, 뭐 k 정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k는 0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럼 또 두 번째. 아이씨, 접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여기 이렇게 접해요. fx고 gx야. 요즘 x좌표 알파라고 하면 그럼 fx는 gx. 이 방정식은 알파라는 중근을 갖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중근이니까 그럼 fx 빼기 gx는 그럼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뭔가 최고차항계수가 뭔가 이렇게 있을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 생각이면 증명할 수 있어. 봐. fx 2차 함수고 이쪽 접선을 gx라고 하고 이쪽 접선을 hx라고 할게요. 그럼 있잖아. 이 점은 gx는 hx. 이 녀석의 근입니다. 그쵸? 얘랑 얘의 근이니까, 그쵸? 이 점 x좌표는. 자, 그럼 내가 gx는 hx라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첫 번째 fx는 gx 2차 함수랑 요 직선 접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fx를 gx를 이렇게 이항을 해봤더니 최고차항계수 이렇게 뭔가 있을 거고 식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 k는 누구야? fx의 최고차항계수를 따라갈 거야.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로 fx는 hx 얘는 알파라는 중근을 가질 거니까 빼기 hx는 k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얘네 둘이 k가 왜 x 최고차항계수를 따라? 두 녀석을 빼요. 두 녀석을 빼면 hx 빼기 gx 가 S에 된 거. S에 빼면 합차 공식으로 두 개를 더하면 2x 빼기 알파 빼기 베타고 빼면 알파 빼기 베타가 남는데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이나 얘는 빵의 근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빵 하면 되고 근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 근은 2분의 알파 베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교점 x좌표가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긋잖아. 그리고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이렇게 반듯이 올라가잖아. 반듯이 이렇게 반듯이.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럼 만날 거 아니야? 여기도 만날 거 아니야? 둘이 언제나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역시나 언제나 모든 이치 함수에서 다 성립하는 성질. 언제나 똑같아.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걸 증명을 하려면 자, 이걸 증명을 하려면 좀 귀찮은데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림이 좀 비율이 안 맞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죠. 왜냐? 그림이 좀 이상하죠. 여기 중점이니까. 얘네들의 중점이란 말은 두 개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지. 두 길이가 똑같다는 말은 여기 좀 비스듬히 그어도 두 길이가 똑같아야겠죠. 왜냐면 그냥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중점 잡아서 이렇게 탁 자르면 당연히 중점이 닮음이 되니까, 그치? 둘이 닮으면 이제 1대1 닮으니까 당연히 점이 될 거예요. 반드시 올라오면 여기가 중점이 될 거고요. 그럼 요점의 y좌표는 함수 fx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죠? 요 점의 y좌표는 여기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뭐 g라고 하죠. g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요 점의 y좌표는 뭐냐면 얘랑 얘의 중점이죠. 이 점의 y좌표는 얘네 둘의 중점이에요. 즉 f에다가 하지 말고 h 알파, h에다 알파 집어넣고 g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서 그냥 f라고 하면 미안해. f 알파 더하기 f 베타를 2로 나눈 값입니다. 얘네들의 관계를,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딱 여기가 나오면 되는 거죠. 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여기가 조금 힘들어요. 괜히 시작했나 모르겠네. 하지 말 걸 그래도. 어쨌든 이거 증명 몰라야 돼. 증명 진짜 몰라야 돼. 길이가 똑같습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F 알파 더하기 F 베타를 2로 나눈 거랑 G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입한 게 2배의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즉 얘네들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랑 똑같니? 라는 말은 얘네들이 한 거랑 가운데 녀석의 2배가 똑같니? 지금 이거랑 지금 똑같거든요. 계산해야 되나? 계산.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F 아닌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Pq 정리 안 했는데 2배 더해서 2로 나눈 게 쟤랑 똑같니?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G. 오잉? 계산하기 싫은데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증명을 하지 말게요. 증명을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나 그냥 계산을 하는 것밖에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믿읍시다. 왜냐면 이제 이걸 증명하려면 이제 x제곱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놓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차피 교육과정엔 없어요. 교육과정엔 없어가지고 서술형엔 못 쓰거든요. 그냥 내가 숫자 정도로만 한번 보여줄게요. 숫자로 보여주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해야겠다. 이걸 하기 전에 이 녀석의 존재에 대해서 이 녀석이 이런 거야. 2차 함수에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이죠, 그쵸? 일부 어떤 책에서는 이 녀석을 극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책도 있거든요. 반 정도는 맞는 말이고 반 정도는 틀린 말인데 그냥 극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길이가 무조건 똑같습니다 까지만 쓰고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여기서 접선 주어졌고 이 점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놔볼게. 이 점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자 봐봐 이런 거야. 말이 좀 길다. 알파, 베타를 지나는 두 접선이 있고요. 그럼 접선이 있다면 반드시 접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두 접점을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시 알파, 베타를 지나는 두 접선이 있고요. 그림 하나도 안 그려놨어. 여기 필기를 하다 말았어. 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 알았지? 빠짐없이 다 기억해야지. 알파, 베타를 지나는 두 접선이 있고요. 그때 접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전에 봤어요. 조금 전에 어디서 봤어요? 얘가 접점의 좌표일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었거든요. 즉 공식이 똑같아요. 다만 주어진 점이 이차 함수 위의 점일 때 공식을 쓰면 접선이 나오는 거고, 주어진 점이 이차 함수의 아래쪽 쓸 때는 좀 전에 말한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공식은 똑같아.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 주어진 점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요. 오케이? 선생님 그럼 알파, 베타가 여기 있으면요, 2차 함수의 이 아래로 블록인 이 밥그릇 안에 알파, 베타가 들어있을 때도 뭔가 의미하는 바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건 원의 방정식 할 때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블랙라벨 스텝 2 문제 중에 숫자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두 접선을 찾은 다음에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답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즉 이거 y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입니다. 이 녀석을 그 접점 공식 적용하듯이 써놓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내가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 첫 번째는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놔. 얘가 여기에 접해야 되지.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서 판별식 0 해가지고 접선부터 찾아. 오케이? 접선 m값이 나올 거거든. 즉 접선 두 개가 나와. 접선 두 개를 찾은 거야. 이렇게 접선 두 개를 L1, L2밖에 알았지? 그 다음 얘네 둘이 연립해서 접점을 하나 찾아. 그 다음 또 얘네 둘이 연립해서 또 찾아. 즉 이 점을 실제로 찾는 거죠. 이렇게 두 점을 찾아서 요 식을 다시 직선 1차 함수식을 또 다시 만들어. 원래 이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원래 이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데 공식 외워두면 어차피 간단하고요. 서술형엔 역시 그냥 이런 방법대로 쓰셔야 합니다. 공식이 존재하고 이 공식이 두루두루 두고두고 대대손손 많이 쓰일 거니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증명, 이거 하지 맙시다. 그냥 하지 말게요. 그냥 중점이에요. 여기가 있잖아. 그냥 길이가 똑같습니다. 받아만 드립시다. 머릿속에 간단한 증명이 떠오르는 게 없는데 되게 복잡한 증명밖에 그냥 계산해서 때려두면 그냥 맞을 건데 무조건 중점이고요. 그 중점에서 그으면 무조건 길이가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 넓이에 관련된 성질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뭐 넓이를 구할 일이 없어요.
넓이가 무조건 이게 위쪽 넓이가 아래쪽 넓이의 2배인데 2대1 비율을 만족하거든요. 2대1입니다. 2대1. 이 넓이의 2배가 이쪽 넓이, 역시나 이 넓이의 2배가 이쪽 넓이, 뭐 이런 성질도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뭐 쓸 데가 없어요. 고1 문제에다가. 그래가지고 저거 어디다 쓰지? 자, 볼게요. 어디다 쓸 거냐면 내가 안 뽑았네. 본 교재 하나 봅시다. 지금 미리 좀 풀게요. 이차 함수의 별표 5개짜리 문제 중에 그 403번인데요. 봐봐. 그림을 조금 왜곡시켜서 그려볼게요. 그림이 너무 보기가 어렵게 나와 있어서 이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즉 y는 kx 이렇게. 그래서 이 점에서 각각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접선입니다. 접선 A, B, C, B, C. 이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이런 문제인데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문제에 주어진 게 이 점 x, 여기 교점 x표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 4. 이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차근차근 해볼게. 봐봐. 그럼 알파랑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빵. 얘 두근이 알파 베타죠. 그렇죠? 둘이 같다 놓고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합이 4라고 했으니까 뭐 k가 4겠죠. 보나마나 k 4였어요. 이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 그럼 요 점의 x좌표 얼마일까? 당연히 2겠죠. 얘들은 중점인데 더하면 4니까 평균이 2예요. 그렇죠? 중점의 y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찾나 봐봐. 몰라. 이렇게 t라고 놔볼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극선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극선 공식을. 어떻게? 극선 공식을 적용시키면 2분의 y좌표 모래니까 t 플러스 y는 x제곱자리엔 2 곱하기 x. 상수는 그대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y는 정리하면 4x 빼기 2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데 걔가 얘랑 똑같은 직선이 나와야 되지. 극선이 지금. 그치? 그러니까 t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얘를 가지고 극선 공식을 썼더니 그 극선이 지금 얘잖아요. 지금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잖아요. 그 말은 어우씨 두 개가 똑같은 녀석이 나와야 돼. 이렇게. t가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알파 베타 숫자 얼마인지 몰라도 다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반듯한 선을 그어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오른쪽 삼각형 따로 왼쪽 삼각형 따로 해서 더 할 거예요. 근데 요 점이 2를 대입하면 이 함수에 2 대입해봐. 3 나오죠. 그렇죠? 요 길이가 5지. 여기도 5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가 10입니다. 밑변 길이가 10이고요. 첫 번째 높이, 이쪽이 두 번째 높이거든. 잘 보세요. H1, H2라고 하면 오른쪽 삼각형은 5H1이고요. 밑변 10, 높이 H1 곱하기 2분의 1. 왼쪽 삼각형은 5H2거든요. 두 개를 더할 거니까 나는 그럼 5의 괄호 H1 더하기 H2를 하면 되는데 H1 더하기 H2가 요 길입니다. 지금. 그렇죠. H1하고 H2를 더하면 딱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아하, 그럼 5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해보죠. 뭐 가지고? 곱셈 공식 가지고 구할 거예요.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니까 20. 루트 씌우면 2루트. 답은 10루트? 2루트? 10루트가 답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걸려요. 그렇죠? 금방 풀었죠. 이렇게 서술형도 이 모범 답안보다는 금방 풉니다. 서술형도 여기가 2인 걸 서술형에다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냐면 아까 내가
여기가 중점인 걸 증명한 방법 있지, 그치? 그 방법. 무슨 방법? 요 직선, 아니, 요 접선 gx, 요 접선 hx 놓으면, 저 이차함수 x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1은 gx, 요 녀석은 베타라는 중근을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x제곱 빼기 1 h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x제곱 빼기 1 빼기 gx는 x 빼기 베타의 제곱이고요. x제곱 빼기 1 빼기 h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둘이 빼면 gx, hx 빼기 gx가 남고요. h 빼기 g가 얘랑 얘를 뺀 거니까 얘네들의 교점 xf를 찾는 식인데 걔가 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안에서 나올 겁니다. 이 안에서 이걸 얘네들이 빼서 정리하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요 점이 2구나 이걸 그 다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거 2인 거 찾으면 2인 거 찾으면 뭐하게 아직 할 게 많죠. 그럼 4라고 놨으면 접선식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y좌표도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점이잖아요. 실제로 주식수를 찾는 거죠. 즉 이 세 점 좌표를 다 찾을 수 있고요. 이 세 점 좌표를 다 찾으면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초딩 때 했던 사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죠,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서 남는 삼각형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되고, 뭐 우리 할 거는 많아요. 알았죠? 서술형에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또 다뤄드릴게요. 힘들어, 샹. 아직 안 끝났고요. 이차함수 그래프 성질은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최소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그 y는 f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뭔지를 잘 몰라. 뭘 하라는 건지 잘 몰라. 이 최대값, fx의 최대값, 최소값은 가장 큰 y값을 고르라는 얘기야. 가장 작은 y값을 고르라는 얘기야. 되게 심플해.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 y는 fx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 구하는 거지. 이렇게 써 있었으면 가장 큰 a의 값과 가장 작은 a의 값 구하시면 돼. 우리 y는 fx 좌표평면에 그릴 때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 이런 좌표평면에 그리잖지. 그러면 a는 이렇게 하면 세로축 a축이라고 하면 바꾸면 돼. 문자만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다 똑같아. 문자만 바뀌는 거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주 x랑 y를 많이 쓴 거지. x를 왜 많이 알아 혹시? 수학에서 알아. x 왜 많이 쓰는지. 수학이 발전된 데가 고대 시대 때 그때 걔네 책 뭘로 찍지 그거 철판으로 뭐라 그러지? 용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철판이 이제 철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쇄를 해. 근데 걔네들이 그럼 그 철판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 알파벳들이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알파벳을 이렇게 탁탁탁탁 틀에다가 탁탁탁탁 넣어가지고 잉크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찍거든. 오케이? 근데 걔네가 다 똑같은 개수를 만들어 놨는데 X가 졸라 남았던 거야. X를 사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X 판자가 많이 남아가지고 X를 미지수로 그냥 쓰기 시작했대. 제일 많이 남는 거. X 쓰고 그 다음 X 썼으니까 그 다음 Y 알파벳 써야겠지. 그런 거래. 구라 아니야? 진짜야? 함수를 왜 함수라고 부르게 된지 알아 혹시? 함수를 왜 함수라고 부르게 된지? 함수를 함수라고 부른 이유. 함수 영어로 뭔지 알지?
얘가 이제 중국어로 넘으면서 함수를 중국어로 발음을 하는데 그 펑션이랑 비슷한 한자를 그냥 소리 나는 한자,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찾았고 그 한자를 한국어로 읽었을 때 그냥 함수인 거야. 되게 불신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진짜야. 진짜 나 이거 수학계의 역사 막 이런 시간에 다 배운 거야. 수학사 때 막 이런 거 수학사 때 되게 짜증나는 게 수학의 역사를 막 알려줘. 막 몇 년, 뭐 기원전 몇 년도에 누가 이런 걸 발명했다. 자, 지금부터 얘가 발명한 이걸 우리가 같이 증명을 해. 뭐 이런 식이야. 수학사와 함께 그 시간에 나오는 공식들을 막 같이 증명을 해. 거기서 개빡쳐. 나는 되게 편할 줄 알고 되게 신청했는데. 페르마라는 사람 알아? 페르마? 들어봤지? 페르마가 뭐 하는 본업이 뭔지 알아, 혹시? 페르마 본업이 판사야, 판사. 다 우리는 수학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지. 귀족이잖아? 시간이 엄청 많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 하인들이 다 하거든.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야. 걔가 판사이자, 뭐 수학자이자, 뭐 과학자이자, 뭐 그래. 그런데, 수학을 엄청 잘했대. 수학을 엄청 잘해서, 여러 가지 정리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n이 3 이상인 자연수야.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거든. 왜냐면 페르마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했어. 페르마가 지 노트에다 써놓은 걸. 그래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도 없대, 실제로. 3보다 큰 수를 집어서. 3, 4, 5 n은 똑같은 값 집어넣어야 돼.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기 이렇게 써있어. 나는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노트의 여백이 너무 좁아가지고 증명을 안 할 거래. 그리고 나서 죽었어. 죽고 나서 발견됐어. 그리고 이게 풀리는데 200년이 넘게 걸렸어. 러시아 어떤 할아버지가 풀었거든. 또 이게 세계치 안제라 100만 달러짜리 상금이 걸려있던 문제인데 이거를 풀면서 수학자들 앞에서 증명을 하면 상금이 100만 달러야. 근데 또 그 러시아 수학자는 이걸 풀고 상금을 받지도 않았어. 이상한 사람들 많아. 수학하는 사람 중에 되게 그 러시아 되게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그냥 애들을 가르쳐 엄청 욕심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받아봤자 쓸데없다고 돈 안 받겠대. 기부했어. 다 100만 달러 받자마자. 하여튼 그래.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X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자, 가장 큰 Y값이랑 가장 작은 Y값을 어떻게 찾을 건데 그래프 그려보자는 거야.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그릴 때 세로축이 Y축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으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지점의 Y좌표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 Y좌표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쓰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프를 그립시다. 원래는 제일 큰 Y값하고 제일 작은 Y값을 찾자인데 이 단원에선 그걸 찾는 방법이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게 제일 편합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 찾으래. 니네 이거 최대값 찾을 수 있어. x는 실수래. 니네 이거 x 최대값 찾을 수 있어. 내가 지금부터 가장 큰 y값 찾아볼까? 봐봐 어떻게 찾을 거냐면 y 마이너스 이게 분모 곱해가지고 이렇게 싹 정리할 거야.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봐버리는 거야. x 2차 방정식을 봐버려. x가 실세치기 얘가 실을 가져야 되거든. 판별식 때리는 거지. 숫자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 풀면 봐봐. y의 범위 나오지 않겠어? 즉 y가 몇 이상 몇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몇 이상 몇이야? 안 나오려나? 하여튼 몇 이상 몇이야 나올 거거든. 그럼 그 말이 y의 제일 큰 값하고 작은 값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인 거야. 오케이. 문제마다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거지. 목적은 제일 큰 y값은 누구고 제일 작은 y값은 누구니? 나는 2차 함수 단어에서는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편하니까 그래프를 그려 찾습니다.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우리 이 함수는 최소값만 갖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쵸?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리고 그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요?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찾아요. 그쵸?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고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생각으로 있잖아. 이 녀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럼 문제가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지. x에 실수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한 번씩 딱 써보시면 0 이상이어야 돼. 따라서 y는 몇 이상? 계산 잘못했니? 플러스 2네. 2 이상. 따라서 y가 2 이상이야. 즉 y는 2 이상. y가 제일 작은 값이 얼마다? 2입니다. y 최소값은 2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 방법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으나 즉 어쨌든 우리는 이 참수에서 애들이 너무 못돼 진짜. 우리가 이 참수 활용 문제들 있잖아. 뭐 샬라샬라 어쩌고 저쩌고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샬라샬라 써져 있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 그냥 목적이 하나야. 그 녀석을 어떻게 x에 관한 식으로 만들 것인가. 오케이? 만들면 보통 문자를 2개를 놓고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그 2개의 문자를 어떻게 하나로 줄일 것인가. 거기에만 목적이 있단 말이지.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있대. 여기 한 점을 잡아서 여기 x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을 거래. 요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럼 나는 문자는 꼭 x가 아니어도 좋아. 어딘가 하나를 미지수로 놓고 저 길이만 그 미지수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죠. 어디를 아무 데나 놔. 여기 그냥 뭐 a, a 제곱이라고 놔. 이렇게. 그럼 이 정도 y좌표가 a 제곱이겠지. x좌표는 여기에다 a 제곱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a 제곱 더하기 3을 2로 이렇게 나눴을 거고, 그리고 이 길이는 a 제곱 더하기 3을 2로 나눈 거에서 이렇게 a를 빼면 되겠네. 얘를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놓자 이거.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좀 길이가 y인 거지. 그렇지? 즉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y랑 x가 아니라 a에 대한 그냥 이차함수인 거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놓을 것인지만 고민하시면 돼. 함수 그래프 주어진 건 대부분 함수 값들만 가지고 다 찾을 수 있게 나오고, 그 다음 도형, 삼각형, 사각형들 나오는 건 전부 다 닮음이면 돼. 다 닮음. 삼각형 나오는 거 다 닮으면 돼.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을걸? 직각삼각형이 있어? 뭐 3? 언행 불일치네. 3, 4, 5짜리 있어.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냥 이렇게 착. 직사각형을 그렸대.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냥 다 닮음이야. 눈에 보면 삼각형이나 삼각형 다 닮음이거든. 왜 여기 동그라미 x? 그럼 여기 동그라미 x? 그럼 여기 동그라미 x? 지금 다 이런 그림이니까 큰 삼각형도 얘도 다 닮음이거든. 닮음만 이용하면 돼. 그래서 나는 어딘가 한 군데를 미지수로 놓고 저 넓이를 그 미지수에 관련된 식으로만 세우면 된다고. 어디를 한 군데를 미지수로 놔야, 미지수는 있잖아. 이 값이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를 미지수로 놓자, 이런 게 목적이거든. 근데 얘는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이 길이 중에 안 변하는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있잖아, 아무데나 미지수로 놓고 풀어도 다 풀린다는 얘기야. 어디를 놔요? 니네 마음이에요. 알았죠? 나는 왜 여기 x라고 놓고 이렇게 풀어볼게. 이렇게. 그럼 이게 3대 4대 5 닮음이니까 여기가 4x, 아니 여기가 3분의 4x, 여기는 3분의 5x. 여기까지. 그럼 요 길이는 4-3분의 4x. 근데 5대 3이거든요. 5대 3. 그러니까 즉 5분의 3에 4-3분의 4x. 물론 나는 좀 숙달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한 것뿐이야. 그냥 님들은 x, y 놓고 여기 4-3분의 4x 찾았으면 여기 y라고 놓고 얘 대 얘는 5대 3입니다. 이렇게 닮은 비 쓰시면 돼요. 알았지? 천천히 찾아.
그럼 어쨌든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x에 관련된 식으로 세웠고 걔네들이 곱하면 2차식 나올 거고 그 2차식을 통째로 fx 이렇게 두면 당연히 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목적은 이거 하나야. 목적은 이거 하나고 다만 2차 함수 중에 범위가 제한된 녀석이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제한된 범위는 그럼 그 제한된 범위만 관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건 많이 해봤을 거고 2차 함수 하나 줘놓고 1, 2, 3, 2 이하 줘놓고 최대 최소 찾으라 이건 누구나 다 찾아. 누구나 다 찾아. 다만 이런 문제를 못 풀어. 범위를 찾아야 하는 활용 문제에서 범위를 안 찾아서 못 풀 때가 있어 문제를. 언제나 활용 문제는 내가 미지수로 놓은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 내가 미지수로 놓은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지? 야, 조금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여기를 x라고 놨잖아. 즉 x는 반드시 길이니까 0보단 크되 x는 당연히 3보단 짧겠지. 이런 범위가 생길 거야. 알았지? 아까 이 그림은 여기를 a라고 놨는데 a가 요점 x좌표지. 이 참수 위에 점은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a에 대해서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에 다 써져 있다는.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여야 된대. 이 점이. 그럼 요점 x좌표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고 요점 x좌표가 뭐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그때는 a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범위가 생기겠지. 그럼 문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문제만 좀만 잘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제한 범위일 때 이제 뭐가 중요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게 중요해. 잘 보세요. 네, 범위 나누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제한된 범위가 뭐 범위가 이렇게 p 이상 q 이하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할게.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기면 p가 여기 q가 여기지. 몇 집어넣어야 최대값 나와? p 집어넣어야 최대값 나오겠지. 몇 집어넣어야 최소값 나와? 지금 q 집어넣어야 최소값 나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p일 때가 최소? fx. 마이너스 2분의 b. 추계방 정식 나타내는 아까 공식이죠. 근데 p가 여기 있어. q가 이쯤 있어. 그래프가 이만큼이야. 그래도 최대값은 여전히 p죠. 그쵸? 최소값의 위치가 달라지죠. 또로로로로롱. 이번엔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 숫자 안 쓰기에 똑같은 숫자입니다. 이때 최소값은 최대값은 q예요. 그렇죠? 최소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마지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제한된 범위에서 fx의 범위를 자를 수 있는 이게 네 가지가 전부 모든 케이스입니다. 그치? 자, 잘 봐. 최대값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두 종류밖에 없죠. 그쵸? 얘들 똑같은 최대값 나오고요. 얘네들 똑같은 최소값 나와요. 그쵸? 하지만 최소값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쵸? 즉, 이런 문제들 우리 많이 봤을 거야. 많이 봤나? 조금 봤나? 많이 봤나? 조금 봤나? 모르겠으나 x좌표 2차 함수가 뭐 y는
x제곱 빼기 뭐 2kx 플러스 1이 있고요. 뭐 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치? 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 녀석의 최대값이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봤을 거고, 또는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봤을 거야. 꼭지점에 x좌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야 되잖아. 그치? 범위를 나눌 때 범위를 몇 개로 나누고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절대값이나 마찬가지야. 똑같이 처리하는 녀석들을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생각하자가 목적이거든. 근데 봐봐, 최대값은 종류가 몇 종류밖에 없어? 2종류밖에 없어. 즉 문제가 이렇게 최대값을 관찰하는 문제면 범위를 2개로만 나누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2개로 나눠? 왼쪽이 더 높이 있을 때랑 오른쪽이 더 높이 있을 때 높은 지점을 관찰할 거잖아. 그쪽 왼쪽이 높이 있을 때랑 오른쪽이 높이 있을 때 이쪽이 여기 있든 중요하지 않아. 이쪽이 높은지 안 높은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역시 이쪽이 높을 때 이쪽은 여기 있나 관심이 없어. 그럼 기준이 언제겠어? 둘이 높이가 똑같을 때가 기준이, 그 영역이 나뉘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즉 최대값을 관찰할 때는 얘네 2개. 왼쪽이 더 높으려면 최대값은 좀 정리를 해볼게. 꼭지점 x좌표가 왼쪽이 더 높은 그림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 얘네들의 중점, PQ의 중점 있지? PQ의 중점. PQ의 중점이 축의 방정식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돼. 그치? PQ의 중점이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PQ의 중점이 알파 더하기 베타에 P 플러스 Q네요. P 플러스 Q의 중점이 얘보다 더 작으면 그때는 최대값은 무조건 F, P가 왼쪽에서 무조건 높아. 그때는. 여기까지 오케이. 최대값을 관찰할 때는 반대로 그럼 축의 방정식이 더 낮을 때 이때는 최대값이 FQ 이렇게 돼. 등호는요, 둘이 같으면요, 둘이 같을 때는 최대값 얘라고 해도 되고 얘라고 해도 되니까 등호는 둘 중에 아무데나 넣어도 되고 둘 중에 둘 다 넣어도 되고 그랬죠. 즉 최대값을 관찰하는 건 범위를 저렇게 2군데만 관찰해 보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3개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지. 4개로 막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최소값은 몇 종류가 있어? 3종류가 있잖아. 3종류가. 그치? 그럼 문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범위가 3개로 찢어져야 된다는 거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녀석. 얘 따로 처리해야 되고 얘 따로 처리해야 되고 얘 따로 처리해야 돼. 최소값은 어떻게 관찰할 거예요? 그냥 꼭지점의 위치랑 얘네들의 위치를 보시면 돼. 그렇죠? 최소값은 어디다 정리? 여기다 적어야겠네. 요런 최소값이 나오려면 Q랑 꼭 축의 방정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Q가 더 클 때. 요때는요, 요때 최소값이 왼쪽 끝이 최소이려면요, 축의 방정식이 더 작을 때, P보다. 이때는요, 똑같이 처리되는 녀석이니까, 이거는 누가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 제일 낮은 값만 관심이 있을 거니까, 축의 방정식이 PQ 사이에 있을 때. 선생님, 등호 어디다 써요, 등호? 아무 데나 다 써도 돼. 다 써도 돼. 다 써도 돼. 다 안 쓰지만 않으면 돼. 알았지? 즉 최소값을 아래로 볼록인 거 기준으로 최대값을 관찰할 땐 2개의 범위로 나눠줘. 최소값을 관찰할 때 2개의 범위로 나눠주고, 반대로 위의 녀석은 최대값을 관찰할 때 범위가 2개로 나눠주고 최소값을 관찰할 때가 2개로 나눠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풀이들은 범위를 이렇게 이 4개를 그냥 다 따로따로 이렇게 볼 때도 있으나 너무 오래 걸려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고요. 범위 나누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범위 나누는 거 계속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 설명이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여러 가지 방정식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일단 오늘 못한 얘기가 근의 분리,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절대값
가우스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개를 좀 풀고 넘어갈 겁니다. 그건 내가 따로 프린트를 내가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좀 나눠서 하자. 오늘은 저거 2차 함수 있잖아. 그래도 2차 함수를 우리 수학상을 한 번도 안 배웠는 애들은 없으니까 내가 오늘 얘기를 끝까지 다 못했더라도 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보고요. 2차 함수를 별표 3개짜리 문제만 풀어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별표 4개짜리 문제를 다음 시간 숙제로 내주고 오늘 워크북이랑 이것만 별표 3개짜리만 숙제를 대신에 오늘 숙제 되게 적거든. 그때 좀 그 숙제 그 못 해오신 분들 다 좀 밀린 것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